예, 금요일 함께하는 차영주의 옥석 가르기입니다. 시장에 또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슈, 섹터, 종목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깊게 파고 들어가서 옥석 가르기 하는 시간이죠. MTN 차영주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를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엔비디아가 쏘올린 AI 붐, 반도체 장세 이어갈 것인가. 엔비디아, AI, 반도체 다 이제 핵심 키워드들인데요. 네. 엔비디아는 뭐 올해 들어서 얼마 올랐다고요? 근데 조금 조정도 받고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근 현황부터 좀 보고 갈까요? 예. 엔비디아가 진짜 올해 무려 15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그저께 빠지고 이제 그렇죠. 그저께 빠지고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올랐기 때문에 5% 빠지고 5% 올랐기 때문에 똑같은 거 아니냐? 조금 이제 미치죠. 그리고 장중에 이제 드디어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있는 것은 4개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렇죠. 아마존 이런 정도의 알파벳 이렇게 이제 4개가 1조 달러인데 드디어 이제 반도체 이제 그 칩 만드는 회사 중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변동성이 시작된 거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뭐 캐시우드 언니도 지금 이제 뭐 고평가돼 있다. 그리고 본인도 1월 달에 팔았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뭐 벌써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아쉽게도 변동성이 시작된 주식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타 플랫폼이고요. 하나는 테슬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조 달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마천루의 저주라고 이제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1조 달러를 간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 측에서 보면 조금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그러면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GPU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GPU란 단어를 엔비디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제 CPU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인텔의 CPU 그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시죠. 이 CPU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직렬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할 수는 있지만 속도 면에서는 직렬이다 보니까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소위 여러분들 자제분들 게임할 때 그래픽 카드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GPU의 그가 이제 그래픽에 대한 그런 거죠. 이제 그래픽 카드라는 것은 뭐 서로 간에 이제 정확한 계산이라기보다는 동시에 이제 그 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확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확성보다는 빠르게 계산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CPU가 아닌 GPU가 사용이 된 것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CPU는 직렬이고 GPU는 병렬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시장 장악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게임 성능이 좋으려면 GPU를 좋은 걸 써야 돼.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그렇죠. 그 소위 이제 그래픽 카드 이제 그러니까요. 저도 아이 키울 때 그래픽 카드 교환해 달라고 몇 번 저랑 좀 다투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효자 노릇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의 수많은 연산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효과를 나타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그래픽 카드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인공지능 AI에 적합화된 그런 새로운 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CPU에서 GPU. 저희가 사실 앞 코너 하면서 저희가 딥사이트 시간에 AI 얘기를 조금 깊게 하고 왔어요.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그런 얘기를 또 해주셨거든요. CPU, GPU가 왜 중요한지. 그다음에 이제 앞서 방송 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NPU라는 게 이제 또 나온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뉴런의 구조를 닮은 거죠. 그런 용어는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용어는 바뀔 수 있지만 새로운 칩들이 AI 전용 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고요. 근데 엔비디아가 그렇게 독식할 수 있는 거는 그런데 미리 해 왔기도 하고 또 뭐 개발도 많이 하고 미래를 내다봐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 만났다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뒤에 가서 하이닉스도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들이 이제 이것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CPU를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죠. CPU는 인텔이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CPU를 우리가 못 만들면 무엇을 필요할까? 그러면 연산보다는 게임의 주중에서 우리 그래픽 카드를 만들자라고 했던 전략이 뒤늦게 이제 성과를 나타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것들이 이제 글로벌 GPU의 90%를 엔비디아가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상당히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이게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신 버전인 챗GPT-4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GPU가 무려 1만여 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1만여 개의 GPU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연산을 하니 이렇게 굉장히 잘 이렇게 나오죠. 한 가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확인한 건데 SNS에 어떤 분이 챗GPT-4 버전을 해서 엔비디아 적정 주가를 물어봤습니다. 이들에게 엔비디아 적정 주가는 뭐냐라고 네. 하니까 계산 결과는 의외로 조금 고평가돼 있다. 네.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네. 어찌됐든 좀 재밌는 그런 여담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만여 개가 들어갔는데 GPU 한 대당 지금 들어가는 그 성능이 4천만 원짜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가 이제 GPU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났는지 충분히 가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이제 그러면 GPU를 주문을 하면 약 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따라서 1분기 때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게 이제 2분기 때까지 그리고 당분간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는 계속 진화할 겁니다. 진화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 얼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승자 독식이 되겠죠. 승자 독식이 되면서 도태되는 기업과 각광을 받는 기업이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비유가 또 적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금광 개발에서 돈을 번 사람보다 청바지를 팔아서 돈을 번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그렇죠. 아이러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결국 구글이라든지 우리나라 네이버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시도를 하겠죠. 하지만 뒤에서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그들도 서버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엔비디아가 지금 청바지 회사와 비슷하다. 이렇게 좀 비유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두각을 나타내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아웃퍼폼을 보였고 자 앞서 언급드렸던 이러한 50%의 상승은 엔비디아가 소속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해 40%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한 30% 정도 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부각을 나타내면서 새로운 시대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은 국내 반도체 산업과 주가에 관한 것일 텐데요. 네. 이런 엔비디아 효과, AI, 그다음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직관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떤 수혜가 있느냐. 특별히 SK하이닉스를 더 많이 거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은 GPU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만들긴 만듭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90%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공지능을 하려면 두 가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칩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GPU라고 저희가 표현 드린 거고, 하나는 HBM이라는 고성능 칩이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메모리 칩인데, 이게 이제, 전력도 적게 먹고, 연산 속도도 빠르고, 고성능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것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또 독점 공급합니다. 특히 글로벌리 HBM의 50%를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40%, 10%가 마이크론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시 한번요. 예? 비중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SK하이닉스가 50%고요. 네. 그다음 삼성전자가 40%,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10%.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발표가 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삼성전자의 HBM 칩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GPU 칩이 결합이 돼야만 인공지능이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GPU를 돌릴 수 있는 서버 보조적인 역할을 HBM 칩이 하고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단 한 가지, 현재 지금 엔비디아는 GPU의 주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찍히는 게 다 GPU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가 HBM 칩의 50%를 공급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SK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롯이 GPU 하나만 갖고 먹고 살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열심히 HBM을 팔고 있지만
비중이 10%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주가 탄력성이 조금은 낮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이 GPU가 늘어나면 HBM에 대한 어떤 칩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기존 메모리 칩에 대한 어떤 재고 이런 부담도 여러 가지 우리가 복합적으로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인공지능발 수혜를 좀 오롯이 볼 수 있고 특히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 이제 더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보다 비중이 높은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최근의 주가 탄력성이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높았다.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안 그래도 사실은 삼성전자가 감산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반도체 이 산업의 바닥을 조금 더 빨리 잡을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엔비디아 효과, AI 효과가 상당히 가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가도 꽤 올랐고 조금 조정이고 지금 타이밍에서 그러면 반도체는 매수 의견 있습니까?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매수 쪽에 가깝습니다. 네. 적극 매수보다는 네. 조금 조정심마다 매수를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셈법을 조금 이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먼저 지금 말씀드렸던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을 때 그것을 경제학 용어로 모멘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이 이 아이폰 뭐 이렇게 최신 휴대폰을 냈을 때 애플 모멘트라고 그래서 우리 손에 이제 어떻게 보면 PC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3조 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시장을 호령하는 모멘텀이 됐죠. 인공지능도 이와 비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공지능 모멘트가 되겠죠. 그러면 오롯이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이제 나중에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이제 승자 독식이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퍼포먼스를 가장 먼저 보일 수 있는 것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HBM이라든지 이제 더 진화된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긍정적인 면은 이렇게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죠. 현재 지금 막대한 재고가 쌓이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소진되는 과정도 한번 일견소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엊그제 좀 무역 수지가 또 발표됐습니다만 여전히 대중 간의 무역이 굉장히 지금 원활치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HBM은 팔리고 있지만 그 비중이 워낙 작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중국향 매출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결국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코스피 시장에 약 17조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에 반대적으로 기관과 개인들이 그 물량을 좀 정도로 팔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의 매도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순매수가 이제 있기 때문에 2차전지로 가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는 것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불과 한 달 전에 거론했던 반도체 바닥론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모멘트, 얘기해드렸던 인공지능에 대한 모멘트에 따라서 앞으로 신산업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이것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 최근에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게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뚝 떨어졌죠. 그래서 1,310원대까지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1,330원 부근에서 매수 들어온 것을 보면 대략 약 한 1.78% 정도 환에서만 수익이 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목도했었던 상황이죠. 작년에 외국인들이 5만 원에서 6만 원 끌어올렸다가 또 빠지고 5만 원에서 6만 원 올라갔다 빠질 때가 1,400원에서 1,300원 들어올 때, 그다음에 1,300원에서 1,200원 들어올 때, 그 두 차례 한번 크게 외국인들이 환책을 보면서 대략 각각 10% 이상 수익을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면 6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이제 50%가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금리 격차가 벌써 2%포인트 벌어집니다. 그러면 자금의 유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게 아니죠. 지금도 외국인들이 1.75%포인트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는 거고요. 이게 벌어진 다음에 이제 미국은 남은 일은 금리를 떨어뜨릴 일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거기에 베팅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최근에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본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삼성전자를 사놓음으로써 업황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한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이제 뒤늦게 SK하이닉스나 현대차를 사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죠. 이 기조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환율이 나왔습니다. 1310원까지, 개장은 1313원이었거든요. 더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00원대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쉽게 버리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엔비디아가 일단 1조 클럽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엔비디아는 최근에 급증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증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상승 탄력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8만 원, 9만 원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론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최소한 7만 원대 안착 여부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할 것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고점이 72,500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3만 원에 대한 어떤 고점, 이거 돌파 여부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고 그걸 돌파하면 새로운 가격대 형성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반도체에 대해서는 적극 매수는 아니지만 매수 관점에서의 분할 매수, 그렇죠? 예, 조정시 매수.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 주가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환율도 보고. 예, 환율까지 이제 지금은 삼성전자 환율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 부분까지 보시면서 만약에 1,310원인데 이게 1,200원대로 들어온다라면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한번 싹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까지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습니다. 차영주의 옥석 가르기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